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여러분. 네, 오늘 드디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금요일. 저희 내일까지 하면 이 지방직 문제 풀어보는 이 굿모닝 행정학도 마무리고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정말 이틀밖에 안 남았다는 느낌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떨릴 텐데 그러지 마세요.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 루틴을 지킵시다. 오늘도 지난주와 똑같이, 지지난주와 똑같이 그냥 공부해 주시면 되고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렇게 열심히 쌓아온 결과가 분명히 좋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믿고 또 저를 믿고 우리 함께 열심히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2022년 지방직 문제 13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위원회 조직에 대한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문제 13번입니다. 아시겠지만 정부위원회는 합의제의 기구죠. 그래서 정부 조직에서 행정 조직을 우리가 독임제의 기구로도 합의제의 기구로도 만들 수가 있는데 독임제의 기구 부나 처나 청을 만드는 건 사실 참 어렵습니다. 그죠?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되니까. 하지만 위원회 조직은 아시겠지만 법률만 있으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 조직이 훨씬 더 만들기 쉽고, 그리고 이 위원회는 여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합의제의 의사결정 기구이기 때문에 나름 수평적이고 탈관료제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위원회 형태의 조직 중에 6개, 금방공원관계,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 6개의 위원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융위원회, 그죠?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그 다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렇게 6개의 위원회를 제가 금방공원관계라고 했는데, 위원회 조직이 우리나라엔 400개 된다고 했죠. 그 400개의 위원회 중에 정부조직법에 명시가 돼서 얘는 중앙행정기구야 라고 얘기하는 위원회는 딱 6개.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위을, 이건 당연히 맞는 선지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위원회 조직은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딱 6개가 중앙행정기구로서의 위원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위원회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자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문위원회와 행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행정위원회, 행정기관으로서의 행정위원회가 있고, 이 행정위원회가 다시 3원설로 구분하면 의결위원회와 행정위원회 이렇게 둘로 나뉘는 것까지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위원회 조직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진행합니다. 위원들의 합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책임성이 좀 결여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고요. 자문위원회는 보통 업무가 되게 일시적이고 자문이 필요한 사안이 생겼을 때 만들어지는 임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계속성, 상시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듭니다. 이것이에요. 민주성을 제고하죠. 왜? 여러 명이 함께 수평적인 의사결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성이 제고되는 장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문제의 기억, 디귿, 리을 4번이 정답이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실히 선지의 양이 많아지면 읽을 게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우의 수가 다양해지면 통밥으로 문제를 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에는 확실하게 맞는 것과 확실하게 틀린 거 일단은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시고 한 번에 제대로 읽어나가는 연습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우리는 14번, 1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공무원 보수에 대한 내용이죠. 공무원 보수는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생활급,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계급제에서 나타나게 되는 보수 체계. 그래서 생활급, 실제 진짜 생활급이 있고요. 그리고 연공급이 있죠. 연공 서열에 따라서 급여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보통 직위분류제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 보수의 체계가 직무급, 내가 하는 일에 따라서 돈을 주는 거고요. 직능급, 내가 하는 일에 내가 보이는 능력에 따라서 월급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생활급, 연공급, 직무급, 직능급, 여기다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성과급,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게 기본적인 보수의 체계를 구분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랑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능급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보수를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민간 회사가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유능한 인재들을 확보하기에 좀 유리하다고 보실 수도 있고요. 연공급은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직능급이나 직무급에 비해서 전문적인 기술 인력,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력 확보에는 조금 불리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2번은 X가 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자, 직무급은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수를 주는 거죠. 내가 만약에 공단계 행정학 강사, 모든 행정학 강사에게 똑같은 보수를 주게 되면 이게 직무급이고요. 이걸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차등적인 월급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게 직능급이 됩니다. 그래서 직무급은 동일 노동의 동일 임금, 내가 하는 일이 똑같다라면 동일한 보수를 받아 합리적 보수 측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제일 마지막 성과급은 결과를 중시합니다. 연동급의 성격을 가지겠죠. 자,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현재, 틀린 선지 2번이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15번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예타조는 너무너무 강조했었어요. 예타조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전 조사의 성격이죠. 사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사전에 이 사업에 정말 돈 들여도 되느냐. 이거고요. 그래서 금액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예비타당성 조사하고 많이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이거는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사실 금액보다는 기간이 더 중요하거든요. 기간이 오래 걸려서 중간에 사업비나 사업 규모가 늘어나는 그런 폐쇄입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기재부랑 협의를 해라. 이런 제도고 예비타당 조사는 기재부가 애초부터 사업에 대한 검증을 해라.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딱 되게 중요하죠. 총 사업비가 500억, 500억, 그죠? 국가의 재정 규모가 300억, 이상의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미리 예비타당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그리고 예산결사의 특별위원회에도 제출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15번은 500, 300. 제가 지금 밑에 선지가 안 보여서요. 500, 300으로 정답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번은 이렇게 풀고요. 자, 16번. 공직자윤리법상의 재산 등록 의무자. 공직자윤리법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충돌 방지가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산을 등록하거나 공개하는 거. 재산 등록은 아시겠지만 4급이고요. 재산 공개는 1급입니다. 그래서 재산 등록과 공개는 제가 꼭 암기를 하시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보통 재산 등록 이러면 우리가 보통 대령, 총경, 소방정, 그죠? 엉엉엉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한데 대령, 총경, 소방정 이렇게 세 우리가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여기는 일단 군인이라고 하면 중장, 그 다음 치안감, 그 다음 소방정감 이렇게 들어가죠. 당연히 여기에는 검사하고 판사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는 부장판사 이상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공직자윤리법상의 재산등록 의무자가 이렇구나.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지금 보시는 선물, 수수에 대한 신고 및 등록. 그 다음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이나 취급 제한에 대한 의무. 그 다음 업무에 대해서, 죄송해요. 주식에 대한 백지 신탁의 의무. 이러한 것들이 백지 신탁까지 이러한 것들이 공직자윤리법상의 공직자윤리법상의 의무고요. 지금 문제가 물어보는 건 공직자윤리법상의 재산 등록 의무자라고 얘기했으니 재산 등록은 4급. 그래서 법관 등의 검사, 법관 및 검사 들어가고요. 소령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대령 들어가야 합니다. 대령 이상의 장교, 군무원 들어갈 거고요. 총경 이상의 경찰 공무원,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4급 이상이라고 한다면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역시 재산 등록의 의무자가 됩니다. 외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령들은 그 법령의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정리해 주신 연습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암기예요. 아시죠? 자, 1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목요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 정말 정말 잘 될 거고요. 공부도 진짜 집중감 있게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내용은 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서 우리 오늘 저녁 때까지 잘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거예요. 우리 내일 아침에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